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영국 악마의 자식.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3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죽인 사건으로 영국의 신문에 대서특필하였던 이야기이다. 영국의 런던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인은 배가 허전해지면서 달라지는 느낌과 함께 그토록 기다리던 자신의 아이를 볼 수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축하와 함께 제인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출산의 고통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단 한 가지, 아이가 울지 않고 자신을 낳아준 엄마 얼굴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는 것만 빼면 말이다. 더할 나위 없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자신의 아들이었다. 스펜서는 부인의 출산 소식에 기쁜 나머지 일도 다 접어두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왔다. 자신의 첫 아이, 그토록 기다리던 첫 아이였다. 2달 후, 스펜서와 제인은 아기를 재워두고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인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였다. 여보, 요새 우리 애기가 이상해요.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말하는 거요? 라고 스펜서는 말했다. 그러자 제인은 요새 애기가 우릴 감시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치만 그때마다 애기 방에 가면 애기는 요람 안에서 조용히 누워 있어서. 하지만 그뿐이 아니에요. 아이 얼굴을 보면 항상 저를 노려보고 뭔가 심한 운동을 한 듯 얼굴이 빨갛고 가쁜 숨을 쉬며 땀까지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스펜서는 문 밖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무언가 빠르게 기어가는 소리였다. 스펜서는 문 밖을 확인해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의 거실뿐이었다. 걱정이 된 스펜서는 1층의 아기의 방으로 가보았다. 그 순간 발밑에 뭐가 걸리며 스펜서는 휘청하며 넘어지려는 몸을 가까스로 추스렸다. 그대로 넘어졌더라면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스펜서는 자신의 발밑을 확인해 보았다. 아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발밑에 보였다. 왜 이게 여기 있는 거지? 의아해하며 스펜서는 아기의 방을 확인했다. 아기는 다행히 요람 안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자는 줄 알았던 아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다. 거친 호흡과 땀을 흘리면서 말이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스펜서는 스트레스로 몸이 쇠약해진 제인과 아이를 두고 출장을 가게 되었다. 제인은 걱정스런 얼굴로 스펜서를 쳐다보았다. 여보, 될 수 있는 한 빨리 돌아와줘요. 뭔가 불길해요. 그 후 3일 후 스펜서는 일정을 마친 후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알 수 없는 불안한 예감이 그를 엄습했던 것이다. 다행히 집은 평화롭기 그지 없었다. 다만 너무나 조용해서 불안할 정도였지만 말이다.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스펜서는 계단 밑에 목이 부러진 채로 쓰러져 있는 제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인의 옆에는 아이의 장난감이 보였다. 그 순간 스펜서는 불현듯 무언가가 떠올랐다. 무언가를 깨달은 스펜서는 급히 아이의 방으로 가보았다. 아이는 역시 무언가 거친 운동을 한 듯 벌건 얼굴로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었다. 그랬다. 그동안 제인의 예감이 맞았던 것이었다. 이 악마의 자식은 밤새도록 몰래 스펜서와 제인을 감시했던 것이다. 호시탐탐 죽일 기회를 엿보며 말이다. 밤에 들렸던 무언가가 기는 소리도 그 아이였다. 아이가 항상 숨을 거칠게 쉬며 땀을 흘렸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스펜서가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질 뻔한 것도 그 아이의 소행이었다. 건장한 스펜서의 경우 실패했지만 몸이 약한 제인은 쉽게 당해버렸을 터. 스펜서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며 서서히 두 손을 자신의 아이의 목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내 방의 아줌마는 누구였을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학교가 멀어 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신입생 때는 뭐가 그리도 바쁜지 처음 한 2번 정도 집에 내려가다가 시험도 시험이고 놀기 바빠서 여름방학 후 기숙사 짐을 정리하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내려온 집이라 어색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첫날 내려오자마자 고향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들어오니 어느새 저녁 11시 즈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피곤하신지 먼저 주무셨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서 가져온 짐들을 대충 정리하니 새벽 1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곤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때까지만 해도 평생 가위 한번 안 늘려보고 귀신 같은 것은 한 번도 못 봤었습니다. 존재조차 믿지 않았고 친구들이 가위에 눌렸다고 할 때면 저도 한번 느껴봤으면 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피곤해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그 당시 목이 무척 말랐던지 소변이 급했던지 자다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용물을 보려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침대의 벽을 보고 누워서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으려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저의 등짝 중앙부터 온몸으로 무언가가 느껴지며 몸의 털 하나하나 모두가 곤두섰습니다. 신 것을 먹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엄청난 소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침대 옆에 서서 누군가가 저를 째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단 눈을 꽉 감았습니다. 보통 영화나 TV 보면 뒤에 이상해서 돌아보면 귀신한테 죽고 그러잖아요. 전 그런 게 답답했죠. 그래서 눈 감고 아침까지 버티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이 뭘까? 도둑인 걸까? 도둑이라면 집을 뒤져야지. 20살 남작이 자는 걸 쳐다보진 않을 테고. 부모님일까? 그럼 아들 잘 자고 있는 것을 봤으니 가셔야 될 텐데 안 가고 굳이 날 볼까? 결론은 뭔가 정체 모를 것이었죠. 저희 집안은 천주교이고 제 방에 떡하니 십자가도 걸려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으나 도무지 잠을 잘 수도 없는 노릇이니 분명 꿈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정신이 말짱해서요. 그러기를 체감상 20분 정도 지속됐을까요? 손가락이 살짝 제 마음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이때다 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서며 엄마를 아주 크게 외쳤습니다. 대학교 1학년에 키 180 남성이 새벽에 소리를 치면 얼마나 클까요? 문제는 엄마를 외치며 흠방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하반신은 가위가 안 풀렸더군요. 참 난감했습니다. 옆에는 뭐가 서 있긴 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냥 침대에 주저앉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엄마만 죽어라고 외쳤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제 외침을 들으셨는지 금방부터 달려오는 소리가 납니다. 제 방 문이 벌컥 열리면서 엄마가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엄마 여기 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순간 몸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소름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불렀다고 말하며 들어온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저 심장마비로 갈 뻔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본 아주머니가 서 계시더군요. 방은 너무나도 어두웠지만 단발머리에 그냥 평범한 얼굴, 하얀색 블라우스에 녹색 바탕에 꽃무늬 주름 치마를 입고 저를 무표정으로 서서 내려다 보고 계시더군요. 순간 얼음 상태로 5초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그 아주머니를 밀치고 큰 방으로 달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분명히 사람을 밀치는 느낌이 났다는 것이었죠. 안방의 문을 여니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저는 무조건 두 분 사이로 들어가 아버지를 미친 듯이 깨웠습니다. 그러고는 기억이 나질 않고 큰 방에서 혼자 자고 있더군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런 가위 눌려서 엄마 옆에서 잤다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을 들어보니 저녁에 갑자기 제가 큰 방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우리 집에 아빠 친구분이 와 계시냐고 라고 물었답니다. 아버지는 아니라고 하셨고 저는 다시 어머니에게 그럼 엄마 친구냐고 했지만 어머니 역시 아니라고 하시니 제가 그랬답니다. 그럼 내 방에 저 아줌마는 누구여라고 말하고는 뻗었답니다. 물론 부모님이 제 방을 가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